네, 오늘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상 12월부터는 내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내년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저는 또 초점을 맞추고요. 지수 모멘텀이 악화되면서 틈새주 주목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중요한 변화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의 PC 지표가 발표가 됐죠. FRB가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 근데 그 물가 지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년여간의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호재로 작용했다면 어제 발표된 물가 지수의 하락은 최근에 그 유럽이 지금 프랑스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하면서 유럽이 경기 침체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예상에 의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4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하락을 금리 인하 내지는 그 금리 인상 종료의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가 하락은 곧 경기 부진이나 경기 후퇴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앞으로 뭐 상반기 동안에 지수 박스권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 느닷없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악재들이 또 일제히 좀 나오면서 빠진 흐름도 있고 또 추가 상승을 보이기에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수급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거시경제적인 요소 자체도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틈새주 오늘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유 종목 한번 보면서 오늘 리뷰 종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그런 종목 중에서 보면 이제 종목 중에 보시다시피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36% 수익률 기록 중인데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제 보시면은 드디어 우주 돌파를 오늘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주 돌파가 되면 그냥 가볍게 보이는 자리가 13,000원에서 14,000원 자리 언저리가 보이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원형 바닥을 치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종목을 갖고 오면 보통은 이제 곰돌이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최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CJ 대한통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제가 그 바닥권에서 무릎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 무거운 종목이 30% 가까이 올라와서 오늘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경기 관련주 중에서 운송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뭐 상승 탄력이 계속되면서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으로서 이 새로운 연초의 테마를 주도할 그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우연한 그 우주 돌파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벗어나서 우주 돌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부터가 이제 대시세가 가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종목 보시면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재 가격은 15,71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미 우주 돌파가 돼서 눌림까지 완성을 해서 이제 본격 상승 시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빅 이슈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S&T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주 가벼운 그런 종목으로 현재 이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봤던 갤럭시아 머니터리로 따지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눌림목 조정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뽑아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종목 실적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PR이 이제 예상 PR 9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대체로 차량, 그러니까 전투용 차량이나 또 방산 제품의
들어가는 변속기와 총화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뭐 이 방산에 들어가는 뭐 자축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이 종목의 매출은 4천억, 그리고 올해는 4,800억인데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지난해 250억에서 올해 485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2차 전지나 이런 게 바람 불어서 되도 않는 종목들이 뭐 5배씩 갔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실적 증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스가 지금 못 갔어요. 근데 이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 뻥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 외에도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섹터는 뭐 미래 산업이라 하더라도 실적도 안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올해는 좀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외가 돼 있었지만 이 종목은 우리나라 주도주가 되기에 명쾌하게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차트도 그걸 반영해서 우주 돌파하고 이제는 날아갈 자리에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 우주 돌파하고 날아갈 자리라는 것은 큰 대시세가 출발해서 보통 300%, 400% 가는 그런 초점 정도 언저리라고 생각해서 절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 보시면은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한 기사죠. S&T 다이내믹스가 방산 비중 증가로 실적 개선이 뚜렷해졌다. 이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든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다 마찬가지로 실적도 안 되는 종목들을 그냥 그쪽 한쪽 섹터에 있다서 막 잡아당겼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정상화되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시세의 중심에 서는 그런 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소위 얘기해서 옥석 가리기 내지는 흑진주 찾기 장세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흑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한국 증시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54% 정도 늘 것이다. 제목 잘못 보면 한국 증시가 54% 내년도 지수가 오르냐 그게 아니고 나빠졌던 그런 이익이 내년도에 회복되면서 이익이 54%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의 탑픽 섹터로 골드만삭스가 잡은 것은 바로 방산주입니다. 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 이제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떨고 내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도 사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미국이 1등이거든요. 그 다음을 이제 대만과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 방산 산업 내에서도 결국 미국이 1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의 2등, 3등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었지만 이제 그 2등 자리를 우리가 차고 가는 거니까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방산 산업을 추천하는 배경에는 충분한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또 이 산업에서 실제로 성과가 나오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S&T 다이내믹스와 같은 이런 실적을 내고 있었다. 근데 주가만 못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런 흑진주 찾기 장세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목표치는 질문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CN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방산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가 섹터인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잇따라서 불거지다 보니까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다가 올해는 확실하게 이제 S&T 다이내믹스가 확실하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 방산주 섹터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역시 김연우 매니저님이 1등 하시다 보니까 이 시세를 보는 눈
아주 예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또 좋아하세요. 사실은 높은 자리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지만 속도 빠른 걸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젊은 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높은 자리다라고 보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게 2010년도에 고점을 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10년도 자리의 고점은 이게 제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 찍었던 이 고점은 우리나라 2010년도에 S&T 다이나믹스를 포함한 방산주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15년 전, 14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렇다면 이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돌파가 되는 이 자리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딱 넥라인을 통과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치 이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 특성상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높은 자리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치는 벌써 뭐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본은 해야 되니까 요거 2만 원 1차 목표치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어차피 한 2달 간다고 생각하니까 2만 6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죠.